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마지막 1년의 각 정당을 책임질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양당의 원내대표와 앞으로의 비전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송창권 도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왕국 도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원내대표로서의 앞으로의 포부 들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창권 원내대표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하게도 원내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도의원 하기 전부터도 야 원내대표 참 멋있다 이런 도의원 생각을 하기 하는- 전부터. 네네. 네. 그랬는데 도의원 되니까 도전하려고 초선 때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됐었고요. 근데 이제 재선돼서 그것도 이제 마지막 사기 때에 이렇게 원내대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냥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네. 지금 특별히 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님이 또 탄생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내가 이제 민주당스러운 그런 행보도 좀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하는 이런 입장에서 출마를 했고 또 이렇게 귀하게 원내대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김왕국 원내대표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1대 의회에서도 원내대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느끼는 소감과 지금 느끼는 소감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민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당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여서 뭐 기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우리 의원들 간의 소통 그리고 의회 내부의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중앙당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반드시 선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2대 도의회도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의 도의회를 평가하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왕국 원내대표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 12대 원내를 구성함에 있어서 초반에 그 위원회라든지 그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힘이 없는 소수의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좀 더 많은 배려와 좀 더 많은 양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이야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사실 많이 좀 섭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년을 평가한다고 하면 뭐 지난 3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를 대표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했고 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총선과 대선을 패배함으로 인해서 도민들께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떨어진 저희 국민의힘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원내대표는 우리 도의회 3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 김왕국 우리 대표님께서 더 많은 양보와 배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양보했다? 너무 많이 그냥 소위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하는 퍼주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 아니냐.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여야 간에 그 도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우리 의원님들을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많이 부족하죠. 뭐 소신 있게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도정에 대한 견제나 이런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뒤돌아보면 참 열심히들 합니다. 실제 밤낮 없이 하고 뭐 휴일 없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많이 부족한 면들은 더 채워 나가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한 해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잘해서 또 도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신뢰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야간에 그렇게 막 쌉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도정 간 견제와 균형 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부터 해요. 예, 먼저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내대표 되니까 예. 이게 우리 도정을 또 보호도 하고 또 이렇게 예. 감싸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처할 때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소신대처럼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견제와 균형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한쪽에서 보면 견제도 내려 못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 보면 협력도 내려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구성 형태가 대립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의회의 기능은 일차적으로 견제와 감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의원 내각제처럼 이 통합형이 돼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예. 도정은 이제 가고 있는데 의회는 발목 잡기 형태로 좀 된다면 결국 도민이 손해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협력해야 될 것은 협력도 해 나가야 되고 응원하고 또 발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잘 또 되고 있다. 아쉬움은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이런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견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도의원 의원님들 중에 27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인데 네. 사실 지난 3년 동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도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의원님들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이제 오영훈 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도민들로 하여금 어찌 보면 조금 답답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 저희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의결권은 다수당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수의 의견으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사결정 과정은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도지사가 원하는 대로 그동안 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아까 송창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은 분명히 도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하라고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아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만이라도 우리 송창곤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오영훈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과 견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오영훈 도정은 우리 민주당 도의원들에게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는데요. 잘 도와주지 않고 있고, 같이 좀 호응할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한 배가 탔고 결국 이제 선거 때는 도정에 대한 평가나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평가가 될 텐데 이런 말씀을 좀 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들도 단순하게 그냥 도정 바라기, 뭐 오영훈 도정 바라기 이러지는 않습니다. 도민 바라기로 좀 해야 되는데 아마 기대만큼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뭐 오영훈 도정 자체에 대한 감싸는 것만으로는 도민들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걸 우리 자신이 알기 때문에요. 더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 현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도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선 8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한국 원내대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 3년 오영훈 도정의 정책들을 돌이켜보면 뜬구름 잡기 정책 공약이 아닌가. 뭐 최근에 공약 이행률, 매니페스토가 이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오영훈 지사가 이제 워딩을
따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오영훈 도정이 내세웠던 공약들 한 10개 공약 중에 과연 지금 현재 제대로 우리 도민들이 이행했다는 공약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예를 들어서 UAM이라든지 우주산업, 수소,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3년을 지나온 지금 시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워하는 민생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우영훈 도지사께서 정책을 한 번 더 돌아봐서 좀 과감히 포기할 공약들은 포기하고 사실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송창건 원내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제가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원내대표의 입장과 일반 개인 도의원이냐. 도의원의 입장에서 좀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 내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했었던 거라든지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도민의 뜻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반영시킬까 하는 이런 입장과 또 도정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더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우리 김한국 대표님께서 아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더 애착을 가지고 있고 저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민주당이 잘못된 것이죠. 도정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혹이나 오해될까 해서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지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걸 끄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제주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을 하면서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마치 집중된 것처럼 보여서 오해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아직 도민들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미래에 우리 먹거리 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돼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되 이제 현재의 민생 경제가 이제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충하고 또 함께 좀 해나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마침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하면서 이렇게 막 여야간 다투긴 했었지만 31조 8천억 정도 추경이 좀 되면서 뭐 이곳에서는 탐나는 전이라든지 이 지역 화폐, 그다음에 민생 회복에 관련한 그 쿠폰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에 또 이제 제주도 내에서 2차 추경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좀 충분히 함께 할 만한 내용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제주의 가장 크면서 시급한 현안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를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현안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이 현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 대표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매우 아쉽고 답답하다. 그 도민들의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와도 같은 정치 참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참여, 참정권에 대한 것을 어쩌면 박탈당해 있는 이 상태인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이렇게 가져 있는 이것을 회복해 줘야 될 텐데 이런 회복의 길을 중앙정부가 또 잡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투표라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려고만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여쭤봐서 그들의 뜻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설치를 할 때도 새롭게 행정체제 개편돼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뜻들을 존중해서 결론 지어보자 이건데 이렇게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늦은 감이 있고 좀 촉박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맞고 그런 중앙정부가 빨리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약도 내놨고 네. 또 지금 김경수 그분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됐고 그분도 이제 이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찬성하고 방법도 주민투표의 방법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빨리 이거를 좀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견이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제각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스러워서 제대로 잘 이루어질 거야. 네. 너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께서 또 다른 대안의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네. 이게 내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민들의 분명한 뜻은 행정체제 개편을 지금 해서 주민들에게 분명한 확정적이고 불가역적인 그 뜻을 확인하자. 네. 이게 주민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네. 뭐 국회의원이 아닌 뭐 대통령이라도 그걸 거스를 수 없죠. 선출직이 어떻게 주민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그러면 그 뜻을 받아 안고 법도 그렇게 개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찬반이라든지 생각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직 명확하게 분명한 주민의 뜻을 확인을 아직 못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뭐 걱정스러워는 하지만 크게 내분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한국 원내대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송창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영훈 도정의 1호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 1호 공약에 올인하는 게 아닌가. 일단 먼저 시기적으로 예. 굉장히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행정력 그리고 예산도 투입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개 속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지연할 게 아니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인데 네. 지금도 도에서는 계속 시기를 늦추고 있거든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6월, 8월 심지어는 10월, 12월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됐다. 그래야지만 우리 도민의 갈등도 예. 최소화할 수 있고 특히 정부의 입장도 지금 굉장히 뭐 정권이 바뀌면 바로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넘어야 될 과정과 제도 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만 하면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 긍정적인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은 빨리 결단을 내려서 어느 시점까지 안 되면 포기하든지 예. 아니면 시점을 늦추든지 하는 그런 막바지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착각이 아니고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거죠. 이건 도정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도정이 뭐 연기시키고 싶어서 연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매우 중앙집권적인 나라이기 때문에요.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싶고 도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주민투표라는 방법인데 이게 주민투표에 의한 법에 의해서 국책 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를 시행을 하도록 요구가 되지 않는 한은 권한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한 별로 책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국가에다가 맡겨놓는 건데 국가가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걸 빨리 처리를 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공들이면서 도민들이 그 돈도 들여 나가고 애썼던 그것을 그렇게 쉽게 내버리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논란 벌여왔던 것을 이제는 종집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체제 개편 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결국 뭐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기인데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찬성이 높게 나오더라도 내년 7월 출범은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7월 강행 아니면 4년 후인 2030년 지방선거에서의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여쭙겠습니다. 김한국 대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투표라는 게 뭐 정해진 매뉴얼은 없지만 그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돼야 될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창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막연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 7월이 촉박하다는 뜻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요. 또 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될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말까지 결정이 안 되면 만약에 내년에 한다 했을 때 행정이 오히려 마비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그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요. 특히 저는 또 궁금하고 좀 아쉽고 한 부분이 뭐냐면 언론의 추이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찬성이 50% 이상 높았지만 최근에 작년 말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과 반대의 여론 지지율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반대가 오히려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행정안전부에서 과연 신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저는 솔직히 시기적으로 뒤로 간다고 하면 행안부의 판단도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자꾸 제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도민의 갈등은 더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2030년까지 미뤄둬서는 오히려 주민의 뜻을 그건 왜곡시키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실현시키는 데 올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부결이 나왔다. 그러면 접어야죠. 접어서 현재 체제를 어떻게 더 만들어 나갈 그 준비를 잘 해 나가야죠. 전 그래서 막연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이걸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여야 간에 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제주도정에 안을 만들어 놔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한국 대표님 우리 제주도 의회에서도 결의안까지 내서 좀 각 정부의 기관에다 다 제출들을 했거든요. 우리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만약 선거 국면에 주민투표에 대해서 선거보다 투표 운동을 지금 일어날 때는 찬반이 당연히 그때는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주 현안 중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통정책입니다. 섬식 정류장을 포함한 제주형 BRT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수소 트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교통정책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창곤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난 전반기에 상임위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 맡아서 활동을 좀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주지들을 좀 더 공부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이나 도민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좀 답답해하고 불편해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오영훈 도정이 교통 정책 관련해서는 잘 이끌어가고 있다, 방향은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통의 총수요 관리 정책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다뤄 나가는 것들 중에서가 뭐 심지어는 렌트카 총량제도 그 부분입니다. 덜 타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또 차고지 증명제 했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에 관련해서 쓸 때 이제 뭐 교통 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요. 또 중앙 차로제, 또 또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등등 이런 등등이 다 그렇게 총수요 관리 정책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안도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급도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에다가 더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된다든지 아까 트램이라든지 이런 섬식 정류장을 만들어서 그 길을 활용하는 분들이 더 유리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현재 편리하게 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화가 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화로운 균형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과도기라서 많이 답답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은 피해만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빨리 조정이 되고 그래서 제대로 잘 이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잘 가고 있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김한국 대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네. 과감하게 재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1단계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 혼란이 아직도 있고요. 교통정체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불만도 많고요. 저희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1단계 추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초기 원래 나왔던 사업들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는 내년 예산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도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그 섬식 정류장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과연 그 동서광로가 맞는가부터 저는 접근하고 싶은 게 그 노선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왕복 6차선이라고는 하지만 대중교통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지금 현재는 중앙차로가 있고요. 3차선에는 시외버스가 다니고요. 그런 버스만 2개 차선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민들이 봤을 때 직진하고 있는 도민 차량은 과도하게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또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체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2단계, 3단계까지 하게 되면 2033년까지 뭐 1,700억 넘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우영훈 도정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내년 사업도 원래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개선해야 될 필요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가령 그 교차로가 병목 현상이 생긴다든지 평소에는 그 이제 약간은 지름길처럼 되어 있는 그 도로를 놔두고 다시 우회를 해서 가름으로 인해서 시간은 또 맞춰가게 걸린다든지 오히려 더 걸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 또 불편함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죠. 신호 체계를 바꿔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현재는 우선 차로만 지금 집중해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가서는 이제 그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개선점들을 좀 찾아 나가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매우 불편하고 마치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에다 뺏긴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더 도로를 더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차고지를 주차장을 더 만들어 확보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저는 좀 막연합니다. 그리고 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나가야 될 방향은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통의 총수요 관리 정책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엊그제 좀 공청회도 있었습니다만 수소 트램 사업 어떻게 보십니까? 수소 트램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제주항부터 시작해서 현백도로까지 12.9km 예산은 한 5,290억 정도, 국비 한 60%, 그리고 BC가 0.79. 이론적으로는 사실 사업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영훈 지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트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섬식 정류장하고 같은 개념의 지금 중복 노선도 지금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지금 현재는 10% 내외입니다. 이런 수송 분담률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소 트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용역진에서도 뭐 관광객이 엄청 많은 시점에서 관광객만 하더라도 뭐 수요 타당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달리 보고 싶은 게 이런 수소 트램 자체가 물론 제주도에서 국비를 60% 가져온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 막대한 지방비가 매칭 사업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내부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아마 이 부분도 우리 도민의 갈등 내지는 도민의 반대가 불보듯 뻔하다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수소 트램에 관련해서는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잖아요. 아까 우리 이제 SBR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아서 또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설득력도 있는 것인데 트램에 관련한 부분은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또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성 조사를 해보니까 1로 훨씬 넘는 것도 나와 있고 아까처럼 또 다른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논의를 좀 하자라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육지에서 누리는 혜택 중에 못 누리는 것이 정시성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근데 이걸 점차 정시성과 예측 가능하게 되고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는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이 아시는 것처럼 트램 같은 경우에는 100% 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또 특히 이제 수소 트램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탄소 줄이려 나가는 이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좀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하는 것이 또 저는 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 영향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엊그제 의장께서는 제2공항과 관련한 제주 도정의 갈등 해법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도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두 분께서 보시기에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좋은 의견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한국 대표 먼저 해주시죠. 예,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에 고시가 됐고요.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기본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찬성 단체 그리고 반대 단체가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정이나 의회에서는 도민의 갈등은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갈등 중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최근에 우리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TF를 구성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3자적인 시각, 그래서 TF를 꾸려서 이제 검증도 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좀 고민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TF를 꾸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적절하게 이제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갈등 해소의 중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2공항 문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도민의 갈등으로 인해서 참 도민의 역량들이 많이 소진되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까지 과정 속에서 와 보면 도민들의 그 뜻이라고 해서 받아진 것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해서 왜곡시켜 버리기도 하고요. 또 도민들과 소통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 추진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불신이 생겨지면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해나갈 때는 오히려 완전 공개를 하고 주민의 뜻을 분명히 묻고 그 뜻대로 결정을 해서 우리 선출직이라든지 또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은 받아 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전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간의 과정들이 좀 매우 미진했고 좀 부족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지고요. 지금 뭐 이렇게 절차들이 밟아져 나오는 그대로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내용이 도에서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동의안이 우리 도의회에 오게 되면 그럼 도의회에서 도민의 결정권이 반영이 된 대로 대의민주주의니까 그런 절차로 되면 도민의 뜻이 반영이 된 거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인 우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한 대로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문제밖에 안 되는 건가, 이 문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별도로 저는 이거 다뤄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를 받을 때에도 주민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단순하게 환경적인 문제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면, 주민의 수용성 문제까지 다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서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이제 국가적인 중대한 업무들을 처리해 나갈 때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 건가. 그래서 한간에 주민 투표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상무 의장께서 도의회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이 되고 동의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아까 우리 김만국 대표님께서 걱정하다시피 또 다른 갈등이 되지 않도록 다른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그런 의견들을 한번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네.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송창곤 의원님께서 주민투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영훈 지사가 분명히 선을 그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후폭풍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오영훈 지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아마 정부에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물론 주민의 수용성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지나온 프로세싱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그 결과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지 않나.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대표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이 들어왔을 때,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부동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송악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제가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할 때에 가시천 정비 사업이 돼 있었는데 두 개가 지금 부동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진행된 것 같더라도 다 지정 고시가 다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동의 되면서 결국에는 일을 못 치렀거든요. 물론 그것이 우리 도의회로 오기 전에 그런 정리가 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더 좋았겠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끝난 것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처럼 주민 수용성이 매우 열악하게 됐고 정보도 공개도 돼 있지 않고 또 다른 결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갈등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에서는 수습시켜서라도 그걸 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오영훈 지사가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국 원내대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도민의 의견 많이 듣고 많이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오영훈 도정이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우리 민생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저 김한국 그리고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창권 원내대표께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여러 도민들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러나 오만한 자세, 교만한 자세는 버리겠습니다. 혹여나 그런 일 있으면 저희들 채찍질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영훈 도정은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민주당의 도정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잘 도와나가도록 하겠고 부족한 점들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현장 의총도 열면서 도민의 얘기를 더 듣고 또 도정과 함께 당정 협의회도 좀 많이 열면서 그래서 도민의 뜻을 더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현재 어려워지는 민생 경기를 저희들이 축 처진 우리 도민들의 어깨를 같이 이제 손잡고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 각 정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를 모시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정책은 논쟁을 통해 다듬어지고 협치를 통해 완성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정치 문화와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한 논의의 장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